뉴저지 한인 목사회가 펠팍타운에 위안부 기림비를 위해 써달라며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초당적 합의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미 의회에 사용한 로비 자금이 10년간 4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투베드룸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시간당 25불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염분 식품을 구입하도록 계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는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는 십시일반으로 기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도 펠팍타운에 위안부 기림비를 위해 써달라며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타운마다 일본의 극우단체로부터 항의성 메일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는 한인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펠팍타운에는 뉴저지 장로교회와 뉴욕 한인회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개인 후원자들까지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저지 한인 목사회가 펠팍타운에 위안부 기림비를 위해 써달라며 $1,000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는 가슴 아픈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저희들 목사회에서 1,000불을 기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회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들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타운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일본군 강제 위안부와 여성인권 유린을 주제로 한 에세이와 아트워크 컨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수상작은 8월에 발간될 위안부 문제 교육 책자에 실릴 예정입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더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펀드로 이용해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우리가 더 많은 편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알릴 예정입니다. 제이슨 킴 펠팍 부시장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의 참상을 교육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재외동포들은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오늘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건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초당적 해법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한국 학교와 한글 교육 강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재외 영주권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그리고 거주국에서의 지방 참정권 부여 등 현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 후 여야가 공통 공약에 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만큼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실무자들과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 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동포들은 소중한 인적 재산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주국의 지방 참정권도 가질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로비라는 말은 검은 돈을 연상할 만큼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로비와 로비스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 의회에 사용한 로비 자금이 10년간 $4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연방의회의 로비스트 자료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를 포함한 공기관과 경제단체들이 지난 2003에서 2013년 3월 말까지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사용한 로비 자금은 총 382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분기별로 약 10만 달러씩 매년 40만 달러 규모를 사용해 올해 초까지 모두 290만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전경련의 로비 대행사는 워싱턴 DC의 대표 정치 컨설팅 기업인 듀버스다인 그룹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경련에 이어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가 각각 33만 달러와 32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해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트라의 경우 로비 목적이 회원사 제품의 인지도 향상인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10년 총 4분기에 걸쳐 8만 달러씩을 지불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버먼트 스트래티지스라는 로비 대행사를 통해 지난 2006년과 2007년 주미 대사관 명의로 총 30만 6천 달러를 사용했으며 로비의 주요 이유는 외교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한인 한의사협회와 한국여행사협회 등도 각각 8만 달러와 2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한국반도체협회와 철광협회 등은 1만 달러 미만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와 물가가 높은 뉴욕, 뉴저지에 살면서 최소한 2베드룸을 유지하려면 과연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최소한 시간당 25불을 벌어야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주택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합은 연방주택부가 지역별로 규정한 적정 시장 렌트에 따라 가구당 전체 소득에서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을 산출했습니다. 특정 가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 가운데 30%가 렌트로 지불된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결과 뉴욕주에서 투베드룸 주택을 렌트하려면 시간당 최소 25달러 25센트, 뉴저지주에서는 최소 24달러 84센트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적정 시장 렌트를 977달러로 보았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시급은 18.79달러로 역시 전국 세입자 평균 시급 14.32달러보다 높습니다. 하와이는 32.14달러, 캘리포니아 25.78달러로 최저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 1, 2위에 올랐으며 뉴욕과 뉴저지가 그 뒤를 이은 3, 4위였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 12.35달러, 노스다코다 12.06달러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저소득층의 렌트 얻기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때문에 서민 아파트 등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잔소리하는 정부로 낙인이 찍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들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뉴욕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이번 캠페인이 그러나 과연 불공평한 제안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한 달간 소금 함유량이 적은 가공식품 구입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버스나 전철, 언론 등을 통해 전개할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마켓에서 가공식품을 구입하기 전 성분 표시 레이블을 확인해 소금 성분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이를 염분 섭취의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병과 중풍, 혈압 등의 발병을 낮출 수 있고 연간 9만여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 비용 240억 달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부분 가공식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금 섭취에 대해 식품 가공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소금 함유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저염분 음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9월까지 이어질 캠페인은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체의 조리사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실천 모범업소 선정, 올해의 건강 조리사 선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는 소금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고라는 한인사회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웹사이트를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뉴저지주 각 타운의 웹사이트 평가에서 포트리는 10위를 차지했고 팰리세이즈 파크는 아예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주민의 36%가 타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맘머스대는 뉴저지주 540개 타운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조사해 평가를 한 결과 1위는 맘머스 카운티의 미들타운이 차지했고 버겐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프랭클린 레이크스 타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보 전달, 주민과의 상호 소통 등을 포함한 86개 항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타운 가운데서는 잉그루드가 12위, 그랜락이 18위, 버겐필드가 20위 등 5개 타운이 상위 20위권 안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문화키, 해링턴 파크, 알파인 등은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파인 시장은 이번 결과에 개의치 않는다며 알파인은 주민 세금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타운 웹사이트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시장과 시의원 정보, 재활용 쓰레기 처리 정보, 쓰레기 수거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주 법에 규정된 예상 공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곳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파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타운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만한 우리 아이 혹시 ADHD는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보신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미 어린이 청소년 100명 가운데 16명이 ADH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진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를 입수해 미국의 4에서 17세 어린이 청소년 가운데 무려 640만 명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16%, 10년 전에 비해선 무려 53%나 급증한 것으로 특히 고등학생은 5명 가운데 무려 1명꼴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해,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아동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3분의 2가량이 처방받은 리탈린이나 에더럴이 중독과 불안 증세, 정신분열 등의 후유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의사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ADHD 진단과 그에 대한 무리한 처방으로 약물 과다 복용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일대 의과전문대학원의 윌리엄 그라프 교수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경미한 증상까지 너무 쉽게 ADHD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신과협회는 더 많은 사람이 ADHD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ADHD 정의를 완화할 계획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집필한 SAT 교재가 미 대형 서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저자는 뉴저지 학원에서 16년간 SAT를 가르치고 있는 신현준 씨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과 반스앤노블스 등 미 대형 서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SAT 교재 메스터링 코어 SAT 월즈. SAT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1390개를 정리한 교재는 출시 7개월 만에 아마존.com 스터디 스킬 분야에서 SAT 서적 중 10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저자는 널리지 추리라는 교육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뉴저지 레카스 아카데미에서 SAT 라이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신현준 씨. 신 씨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SAT 서적들이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단어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저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너무 어려운 부분, 필요 없는 단어들이 거기다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학생 입장으로서 제가 15년 저도 학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요런 거가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쉽게 공부하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겠구나. 이를 위해 신 씨는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나온 실전 문제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영어 전문 교수들에게 자문을 얻어 집필한 지 2년 만에 자신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듀얼 패시지라고 센텀을 많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단어를 자기가 많이 빨리 외우면은 거기서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 패시지나 두 패시지에 자신이 생기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시험 볼 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롱 패시지도 피곤하지 않고 집중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 석사를 전공하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16년간 SAT 리딩과 라이팅을 가르친 신 씨는 올 9월엔 토플 단어책을, 내년엔 GRE 단어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긴급 구조 서비스 911번을 제외한 LA시의 모든 민원 서비스가 311번으로 통합된 지 1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전화 서비스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민원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더 편리해진 311 서비스를 김정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 보이는 핫홀들.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인타운의 조형물. 타운 내 경관을 해치는 대형 쓰레기들입니다. 모두 311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막상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My LA 311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개했습니다. My LA 311 features a citizen-centric design that makes it quick and easy for residents to use the app.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민원 신고는 물론 신호 위반 티켓과 전기 수도료 등 모두 터치 한 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LA 인근 관광지 소개는 물론 맛집 정보가 제공되며 경찰서와 도서관 위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팟톨이나 낙서 신고를 할 때 사진만 찍어 앱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진은 시 공공관리국에서 직접 확인한 뒤 바로 공사에 착수하게 돼 기존보다 빠른 보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Since Koreans in Los Angeles are such a big, important population of citizens, I would encourage you, though, to definitely download it and try. It's really intuitive and it's really easy to 현재 이 앱은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연계가 되어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 외에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TV나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이나 모델들 모두들 마르고 아름다운 그러나 비현실적인 몸매를 과시하는데요. 일반인들은 현실적인 몸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백화점 안. 늘씬한 팔등신 몸매를 자랑하는 마네킹 대신 통통한 몸매의 마네킹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66에서 77 사이즈 정도인 현실적인 몸매의 마네킹이 등장하자 여성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There's not only one size out there. I think it's great and I think it gives women a very healthy way of thinking about themselves. 백화점 측도 통통한 마네킹 덕에 여성 고객들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더 쉽고 편하게 고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and you look in different way, you want to see it, how it fits you in this way. And this is the perfect way to look at it. 통통한 마네킹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패션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스라엘에서는 패션쇼에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설 수 없게 됐고 영국에서는 깡마른 몸매의 마네킹을 퇴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리살이 접히는 풍만한 몸매의 모델들도 인기입니다. 깡마른 몸매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의류업체들도 앞다퉈 큰 치수의 옷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12시쯤 롱아일랜드 시포드 역에서 한 남성이 바빌론에서 맨해튼 펜 스테이션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은 지연됐고 승객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사 측은 사망한 사람이 남성이라고만 밝히고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애틀보로 베로우스가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 총을 겨눈 뒤 $5를 강탈한 보스턴 거주 한인 20세 정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14세로 보복이 두려워 사건 발생 사흘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3월 29일 노스 웨체스터가의 주차장에서 정 씨를 검거했습니다. 정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보석 책정 없이 구금돼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5분쯤 포레스트 힐스 공원에서 조깅하던 23세 백인 여성에게 접근해 뒷목에 스턴건을 발사한 후 성폭행한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35세에서 40세 사이의 백인 남성으로 5피트 9인치의 키에 건장한 몸매를 지녔으며 금 귀걸이를 착용했고 감색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5월 셋째 주부터 10주간 일할 한인 유급 인턴을 모집합니다. 카운티 정부 8개 부서에서 최소 1명 이상을 뽑게 되는 유급 인턴의 자격은 버겐 카운티에 본인이나 가족이 사는 18세 이상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근무 시간은 하루 대여섯 시간, 급여는 시간당 $8,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인턴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겠으나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